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미국 정치가 올해 2022년 11월 이후 급변 사태를 맞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올해 11월 이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바이든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상원까지 다수를 확보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조 맨친 등 공화당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 한두 명만 돌아서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CNBC 체인지 폴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바이든의 불승인율이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승인율이 아니라 불승인율이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경제를 다루는 능력과 팬데믹 기간에 보여준 저조한 리더십에 광범위하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훨씬 넘는 56%의 응답자가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의 성과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의 불승인율은 2021년 9월 54%, 4월에는 49%였습니다. 바이든의 승인율은 현재 44%인데 2021년 9월 46%, 4월 51%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 모든 응답자에게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응답자 1895명의 60%가 바이든의 미국 경제 운영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고 약 72%는 생활 물가를 잡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66%는 바이든이 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11월 소비자 가격지수가 40년 최고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가 2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바이든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와 그 밖의 이슈에 관해서 응답자의 과반수 55%가 바이든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CNBC All America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CNBC는 미국인에게 어느 정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선호하느냐고 물었을 때 공화당이 44%, 민주당이 34%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역사적인 10%포인트를 더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이 조사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8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2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유지된다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거의 확실하게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 정치의 급변 사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시절에 사용하려다가 실패한 탄핵 카드를 공화당이 벌써부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그를 공격했고 나중에는 2021년 1월 6일 12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한 일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 모두 하원에서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그를 탄핵하기로 표결했지만 분열된 상원에서 두 번 모두 탄핵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위한 헌법 절차가 확립되었고 예상대로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바이든에게 탄핵이라는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스트 뉴스는 공화당의 하원의장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우리가 다수를 차지할 때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하원에서 공화당 권력 서열 3위입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탄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우리는 미국의 위기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 북부에 있는 내 선거구에서도 유권자들의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 위기 이후 위기와 재앙의 연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욕주 공화당 의원은 우리가 하원에서 다수가 되면 모든 것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국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크루즈 상원의원이
나는 우리가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을 가지고 있을 때 탄핵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탄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민주당이 선을 넘어버렸고 공화당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핵의 일상화를 지지하지 않지만 바이든의 경우 탄핵을 해야 할 잠재적으로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탄핵 사유는 국경에 관한 완전한 무법성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하여 트럼프가 만든 여러 국경 보호 정책을 취소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거나 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재선 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 의원이 또다시 당선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특히 상원에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크루즈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화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를 쫓아내려고 탄핵을 당파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크루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진짜 불이익은 그것을 무기화할수록 그것이 당파적 몽둥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가 된 하원에서 바이든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의 빌드백 베러를 무산시킨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1, 2명이 공화당에 협력하면 바이든 탄핵은 상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탄핵이 된다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을 물려받겠지만 그녀가 전임자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현대에 와서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국가가 붕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은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로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